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1조 원 가까운 외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2,470선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2달간 국내 주식을 7조 원어치 사들였는데 일각에선 저가 매수에 불과할 뿐 이번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표적 고배당주인 은행주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당부로 예금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은행주에는 겹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제주은행 등 은행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의 핵심은 바로 충전입니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 충전 설비 기술 기준이 부재해 전기 설비 인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분배와 기기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시장에선 유라테크 등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으로 먼저 유레카 힘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얼굴을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데요. 자, 차현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현우 파트너님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되셨는데 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차현우 파트너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주부터 해서 이제 뭐 급등주에도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주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수급주들이 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인 가운데도 지켜볼 만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 차현우 파트너와 함께 뭐 수급주 아니면 급등주들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급등주들 차현우 파트너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저희 수요일 유레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 수요일 유레카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현우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늘 하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외국인의 힘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총평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1.6%가량 상승을 해줬고 또 최근 2달간만 살펴봐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7조 원어치 사들였고 또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31% 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현상에 대해서 차현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도 역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일 이제 오후 시간대였어요. 1시 아마 15분 정도였나요? 그때부터 해서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매도를 하겠거니 이제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제 굉장히 많은 큰 매수세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까지도 견인을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은행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후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에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은행주들이 이제 그 금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금일 이제 새벽이죠.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을 이제 하루 앞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입금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이제 기존의 긴축 정책이 아직도 더 필요를 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견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러한 좀 움직임에서 금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사실 근데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금일 새벽에 이제 JP 모건에서 또 보고서가 하나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굳이 이제 또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주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나 그다음에 주택들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이제 은행 경영진들이요 대부분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침체를 기반으로 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심각한 이제 위기 가능성이 올기 전에 좀 대비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제가 개인적인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현재 미국 금리가 몇 프로죠? 대략적으로 지금 한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기준 금리가 1%가 더 올라서 5%가 이제 됐을 때에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를 2023년도에 좀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혹은 6%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당연히 좀 더 심각한 경기 침체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 누군가를 좀 잡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잡죠?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상승을 하고 하락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을 또 같이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이 현재 이러한 불안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요. 지금 이제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2평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제 다우 존스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121선을 돌파를 하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60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저항대를 맞고 내려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인데 무엇보다 이제 현재는 주목을 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그와 관련된 좀 환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환율 차트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이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봉이 아니라 일단 월봉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18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제가 월봉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당연히 대학생 때 투자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환율이 뭐 있다 요 정도로만 사실 이제 좀 기억을 했던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09년, 2008년도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 1,392원을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가 대략적으로 1,597원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최근에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1,318원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고가가 1,444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그 환율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미국 은행 경영진들이 지금 이제 5%, 6%에 달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미국 기업들한테 안 될 거고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미 증시는 하락에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율을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걸로 해서 아직 좀 마음을 놓기보다는 대응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암울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장에도 수익을 많이 보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매매 패턴이 빠르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못 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부분 다시 말해서 박스권 장세가 2023년에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 팔고가 빠르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 이러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 차현우 파트너가 다 같이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염려치 마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특히 하반기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가 바로 금리 인상이었는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었죠. 그 부분이 시장을 견뎌내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심을 잡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2023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박스권 장세도 우리가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현우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더욱더 그 수익의 길이 잘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은행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빼고 모든 은행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배당 매력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예대 금리 차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다들 이제 아시고겠지만 지금 줄을 서서 뭐 예금, 적금을 뭐 이렇게 드는 이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그거에 따른 이제 기사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정부에서 일단은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너무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많이 좀 힘들겠다.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한 이제 지금 이제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지금 뭐 KB 금융 지주부터 해서 상승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형주들이 상승이 과거에 있었던 경기 방어주의 성격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일단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뭐였죠? 바로 이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은행을 먼저 볼게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이제 11%의 굉장히 좀 급등세를 이제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과거에는요, 이 지금 통신 시설의 발달이 이제 현재보다 많이 좀 적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KB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신한지주,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들이 이제 과거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금 현재 5, 60대 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 예년만큼 대형주들이 상승을 못 하고 있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중소형주들의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제가 이제 현재는 가장
강한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대형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미 지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출연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이제 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표시를 해둔 부분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중소형주들은 대형주랑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있지만 대형주에 비해서 강한 수급세를 기대를 하지 못하고 당연히 외인 기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 세력들 아니면 뭐 스마트성 머니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열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목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들이 이게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사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래서 한 5,800원, 5,900원 부근에 이러한 지금 하락을 지금 역배열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배열 이 부근에서 좀 관심권을 걷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한 번에 1차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1차 상승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정을 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900원과 5,000 지금 이게 300원까지 하락이 났지만 이러한 박스권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러한 상승세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11,000원입니다. 11,0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제주은행을 말씀드렸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가 바로 신한금융지주입니다. 7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신한지주가 현재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주은행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중소형 주들이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다. 앞으로도 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만약에 제 기준에 신한지주 그다음 좀 이따 이제 KB 이제 금융도 잠깐 볼 텐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기 때문에 2%의 상승도 굉장히 좀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세를 만들다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정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33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증가됐는데 사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기준에는 한 500만 주 이상의 신한지주가 거래량이 늘면 그때 보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로 해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를 보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B 금융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지금 정고점 이제 단기 정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1.74%로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22평을 넘으면서 좀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큰 파동 흐름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좀 예전에 뭐 대형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를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또 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을 보게 되게 되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가 다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을 좀 많이 좀 보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손실 심하신 분들 너무 좀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푸른저축은행 보여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이제 차트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이 이러한 인상의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푸른저축은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을 좀 주의 깊게 보자. 그래서 이 역배열에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건 거래량인데 역배열에는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없게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누군가는 조금씩 들어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창과 이제 이 역배열 차트를 보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일 새벽에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의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더 잡아가겠다. 사실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인상을 하게 될 부분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쪽으로 많이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푸른저축은행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SCI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평가 정보는 은행이랑 큰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뭐 신용대출이나 이러한 이제 고객 정보들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C 평가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3,000원대 많이 과거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도 같이 눈여겨 보셔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은행주들이 연 이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은행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겹쳐지고 있는데요. 예대금리차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너무 벌어지지 않게 늘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은행에 좀 자유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규제 완화에 대한 것으로 좀 좋은 소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 매년 고배당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의 매력 역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차현우 파트너님께서는 대형주보다는 거래량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먼저 봐주신 뒤에 SCI 평가 정보까지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볼 만한 것이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험주, 증권주 보통은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보험주, 증권주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실적 증가로 인해서 상승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싹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보험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주가 금리 인상으로 해서 많은 상승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이제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이제 침체 2023년도에 만약에 이제 금리를 뭐 미국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 5%, 6%까지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제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보험주들도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잠깐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 이제 우리나라 대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주 한번 잠깐 볼게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3.82%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보험주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상한가 근처까지는 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그만큼 이제 보험주들은 굉장히 무겁기도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거래량이 사실 썩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일단 110만 주 정도가 넘게 되면 좀 대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근데 저는 굉장히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네요.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역시 지금 이제 사실 뭐 현대해상부터 해서 지금 삼성생명 많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한데요. 수급 잠깐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10만 주, 그 다음에 수급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한 110만 주, 그다음 수급은 저는 이제 한 11만 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제 수급답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에서 이제 무려 22만 주의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이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현재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수급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딱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훑어봤는데 지금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22만 주 정도가 수급이 들어온 거는 금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험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이 더 증가가 되게 되면 보험주가 이제 한번 코스피 증시를 이끌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 상승으로 살펴본 은행 대형주, 중소형주에 이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보험주는 경기 방어주로서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왔다라고는 보지 않고 계세요. 다만 삼성생명 같은 종목은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드라인에서 또 무선 충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기차 무선 충전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전기차 보급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떻게 이 부분, 이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까에 대한 시선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차윤호 파트너님 시선은 어떠세요? 일단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였죠.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프닝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먼저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CEO죠. 바로 일론 머스크와 이제 화상 이제 통화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테슬라 공장에 대해서 생산 라인에 대해서 뭐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이제 테슬라 공장을 이제 강원도 내에서 이제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발언이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들을 이렇게 급등하게 이제 만든 그런 하루가 이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만 대 정도를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테슬라 측에서는 약 2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대략 지금 이제 100만 주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중국에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다른 국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도 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의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현대차 경쟁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투자를 들어가겠느냐라는 이러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굳이 테슬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선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금 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종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이러한 테슬라는 굉장히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이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무선 충전을 이렇게 좀 이끌었던 대장주 역할을 한 게 바로 유라테크죠. 그래서 유라테크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제 세종시 이제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의 이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제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도 제가 지금 간략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배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러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기준봉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보통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많이 정리를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종목마다 다르고 주가 위치마다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사실 또 어떠한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6천 원 부근입니다. 6천 원 부근에서 위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매매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 당시에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선 충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리고 유라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6천 원에서 조금씩 모아 가셨을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아마 이 6천 원 부분에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아마 말씀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는 현재 결과론적으로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역배열이 있죠. 이 역배열 구간에서 어떠한 구간에서는 지금 좀 지지를 받아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라테크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늘렸는데 늘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만 원 부근에서요. 12,000원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게 차트만 보더라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선 충전이 만약에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종목은 S 트래픽입니다. 이제 S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8월 달에 증가가 되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갭상승 음봉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매매를 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이렇게 본절로 나오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 하나가 있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없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역배열에서도 당연히 기회가 있었고요. 또한 제가 좀 더 과거로 돌려볼게요. 이게 과거로 돌리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매집을 한 부분들이 차트 상에서도 묻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S-트래픽을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S-트래픽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근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가격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켜볼 종목은 윌링스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보면은 무선 충전 관련주들은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태양광 대용량
인버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역배열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세력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량이 42만 주가 사실 증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떠한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매집을 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가격대가 충분히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국책과제 주간에 이제 선정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양 EMP가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요, 사실 이제 급등주나 매집이 들어오는, 즉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무선 충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동양 EMP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9월 달에 이제 이게 5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 8월 달 지수가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대략적으로 한 13,7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 깨고 거래량이 적은데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 적은 거래량은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양 EMP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양 EMP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충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 봐주셨지만 상세한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함께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차현우 파트너님과 장중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차현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차차 쌓아가면서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될 유레카 종목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함께 떠나볼 종목 발견의 여정의 주제는 무엇일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포스코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지금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유레카 키워드 포스코 확실히 주목을 해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도 지금 이제 포스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상승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지금과 같이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미국 금융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터지기 전에 사실 이제 삼성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펀드만 넣어도 뭐 1억을 넣어도 1억을 번다,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펀드 붐이 굉장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펀드에서 삼성 그룹주들 많이 넣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가나 이제 상승장 때 포스코 주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오다가 현재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한국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등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끝이겠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LG 화학이나 그밖에 전기차 섹터 관련주들 그리고 뭐 건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뭐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 등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호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포스코 그룹주를 제가 이제 유망 섹터로 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포스코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포스코 철강으로 해서 전방 산업의 우리나라 철강 대표주입니다. 근데 이제 사명 변경을 했죠. 포스코에서 포스코 홀딩스로 해서 이제 사명 변경을 하였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올해 기준은 아직 신고가를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90만 주면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된 건 아니고 제 기준에는 한 이제 이것도 한 1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150에서 한 180 정도 말씀드릴게요. 150에서 거래량이 한 180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물론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철강주들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주봉을 먼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21년에 대략적으로 41만 3,500원에서요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대세 상승장에 비하면 사실 무거운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상승을 못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주사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증가가 된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 밖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무엇보다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이제 거래량이 대략 한 220만 주에서요. 2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좋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4월달 먼저 4월달부터 먼저 확대를 좀 해보죠. 4월달 보게 되면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193만 9천 주 정도가 돼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상승률이 좀 더뎠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만 주 정도.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440만 주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이때가 대략적으로 이제 13만 3천 원이었죠. 13만 3천 원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23만 9천 원까지 상승 기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대략적으로 뭐 보지 않아도 수급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만 주 정도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20만 주에서 16만 주 정도 증가가 되었을 텐데 이것도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 7월 28일 잠깐 보죠. 7월 28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때도 외국인이 단 하루에 26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한 16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만 들어와줘도 좋은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33만 주의 양매수가 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신한지주나 그밖에 이렇게 종목들 대형주들 제 기준에 거래량이 부합이 되게 되면 많은 상승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거를 포스코 케미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게 뭐 LG 화학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 BM 다 이런 종목으로 해서 많이 이제 추천들을 드렸고 많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충분히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승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 또 한번 봐볼게요.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역배열을 많이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월 달에 많이 좀 지켜봤던 이제 이러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여기서도 또 한 번 상승이 이제 나오다가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6,000원 부근이 굉장히 좀 좋았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매물대를 보게 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 상승과 아르헨티나의 이제 리튬 호수로 해서 약 50조죠. 250조의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눌리게 되게 되면 오히려 강한 이제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더 많은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남은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방송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예, 그 포스코 스틸리온은 제가 이제 금일이었죠. 금일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것도 있었지만요. 저는 이제 이게 상한가가 바로 기록을 한 건 아니신 거는 다들 이제 우리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아마 매매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의 종가 마감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다들 이제 금일 이제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하죠.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금속노조 탈퇴 추진을 한다라는 게 오후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뜨게 되게 되면서 이게 상한가로 좀 이렇게 마감을 한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25% 정도의 마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좀 이렇게 조정을 아래 꼬리를 주게 돼서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았을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민주노총 관련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저는 요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앞서 제가 포스코 그룹주에서 사실 두 종목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세 종목이긴 한데 두 종목을 더 살펴봤었어야 돼서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가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 바로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요. 지금 이제 사우디의 PIF라고 하죠. 바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해서 우리 사우디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의장으로 있는 그러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가 바로 포스코 건설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아직 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불러일으켰고 앞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가를요. 39,000원에서 36,000원까지 배려를 잡으시고, 그다음 손절가는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서 35,000원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재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우 파트너님의 첫 번째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 꽉꽉 담아서 준비를 해주신 차현우 파트너님이셨는데요. 자, 오늘 방송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